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스포킹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분석 전문가인 저와 함께 확실한 정보, 적중률 높은 픽을 조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히샬리송은 문전 앞에서 침투 타이밍과 움직임이 날카로운 피니셔다. 손흥민은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후방 빌드업을 앞선 템포로 연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벤탄쿠르는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와 탈압박 능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격 전환 구간에서 기동력을 살려 연계 플레이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수비 블록 간격은 유지하는 안정된 전술로 실점 위험 없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방 빌드업 이후 측면 전개에서의 속도감은 프리시즌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술라는 중앙 돌파보다는 제공권 중심 플레이에 집중하는 전방 자원이다. 고드는 스피드와 돌파를 바탕으로 측면 공간을 파고들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와 후속 움직임이 불안정해 날카로운 전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토날리는 패싱 중심의 안정적 전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프리시즌 내내 이성 간격이 벌어지며 볼 전환이 막히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경기 템포와 압박 강도가 낮아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라인 유지가 어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진 이후의 수비 대처 능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전방 연계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공격 전개에 있어 날카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벤탄쿠르의 중원 조율 능력도 안정감을 더하며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 간 전술적 균형이 뚜렷하다. 반면 뉴캐슬은 간격 유지를 못한 채 중원 압박이 비어있는 구조가 반복되며 수비 전환 속도에서도 확실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공격 전개와 압박 강도가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프리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전술 디테일이 살아있고 전방 압박과 마무리의 완성도도 높다. 반면 뉴캐슬은 구조적 느슨함과 간격 유지를 하지 못하는 전환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결국 라인 간격을 지배하는 팀이 주도권을 잡을 경기이며 그 흐름은 토트넘이 쥘 가능성이 높다.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빠르고 유기적인 공격 전환을 선호한다. 최전방의 페피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과 탁월한 슈팅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진의 부담을 극대화시키는 자원이다. 좌우 윙을 담당하는 드리우시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앙에서 측면으로 연결되는 패스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페테르소는 전방에서 간결한 볼 터치와 정확한 슈팅 능력을 지녔지만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토커스는 미드필드에서 창의적인 볼 전개와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자주 보여주지만 팀 전체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느려 자주 고립되곤 한다. 에드바르드센은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개척하는 편이지만 수비 가담 과정에서 체력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글스는 주전들의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조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 상황에서 수비진의 간격이 벌어지며 위기를 자주 초래하고 있다. 반덴 베르크는 중원에서 안정된 볼 배급과 전술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팀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아인트호벤은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과 전술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오며 압박 강도와 속공 전환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페피와 드리우시 간의 빠른 패스 연계는 상대 수비진의 간격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아인트호벤은 페피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 템포가 강점이고 드리우시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는 이글스의 수비 조직력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는 반덴 베르크가 볼 배급을 책임지며 전방과 후방 간의 밸런스를 완벽히 조율할 전망이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최근 체력 문제와 함께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인트호벤의 빠른 공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팀의 전반적인 속도, 결정력 면에서 모두 앞서는 아인트호벤이 주도권을 장악할 공산이 크다.
아인트호벤은 확실한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최근 컨디션까지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이글스는 공격 전환 속도와 후반 체력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전반부터 홈팀의 빠른 템포에 수비진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흐름과 속도 싸움에서 확연히 앞선 아인트호벤의 무난한 승리가 기대되는 매치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바니 우송이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기점 역할을 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세메뉴는 좌측에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1대1 돌파를 자주 시도하며 침투 타이밍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다. 빌링은 중원에서 박스2박스 타입의 움직임으로 수비 가담과 공격 연결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쿡과 위날, 시니스테라의 동시 이탈은 측면 전개와 수비 커버에 치명적인 공백을 남기고 있고 기존 윙플레이의 다이내믹함이 사라지며 전개 루트가 반복되는 단조로움도 노출되고 있다. 수비 블록은 나쁘지 않지만 중원 탈압박 시 볼 순환이 느려지면서 역습 타이밍이 자주 어긋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4-3-3이며 필크루크는 박스 내에서 몸싸움과 헤더 장악력이 뛰어나며 세컨드 볼 연결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보에는 우측면에서 드리블 이후 커트인과 중거리 슛 시도가 다양하며 최근엔 역습 전환 시 볼 운반 속도가 빨라졌다. 파케타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자원으로 전체 템포 조절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선머빌의 이탈로 측면 스피드가 떨어졌고 마브로파노스의 부상은 센터백 라인 안정감에 균열을 만든 상황이다. 풀백 자원들의 라인업이 아직 고정되지 않아 전진 타이밍이 일정치 않고 수비 전환 시간격도 자주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방으로 볼이 전달되더라도 최종 마무리에서 타이밍이 엇나가며 결정력 부족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두 팀 모두 프리시즌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완성도보다 실험과 체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머스는 전방 2선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전개가 반복되고 있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도 예전보다 둔해진 모습이다. 웨스트햄은 파케타 중심의 조직력은 유효하지만 좌우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보웬만으로 전체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7월 중순의 더운 날씨와 맞물려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질 공산이 크다. 양팀 모두 확실한 결정력이 부족한 만큼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장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지지 않는 흐름이 이기는 전술보다 우선될 수 있는 전형적인 프리시즌 패턴이다. 본머스는 조직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결정적 마무리를 만들어낼 흐름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웨스트햄도 파케타 마이너스 보웬 중심의 전개는 버티고 있지만 공격 완성도 자체가 상대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다. 양팀 모두 전력을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에서 경기 흐름은 결국 중원 중심의 무난한 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메뉴 포메이션은 3-4-3이며 호일루는 박스 안에서의 포지셔닝과 타이밍 조절 능력이 점점 전술에 녹아들고 있다. 마운트는 중원과 전방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볼 운반이 활발하다. 브루노는 전매 특허 킥력을 활용한 스루 패스와 세트피스 퀄리티로 공격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최근 메뉴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점유율을 확보한 뒤 좌우 윙백을 활용한 폭넓은 전개로 수비 간격을 벌리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공격 시에는 빠른 볼 회전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컷백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장면들이 꾸준히 등장 중이다. 특히 300 수비 라인도 안정적으로 정비되며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에버튼 포메이션은 3-3-3이며 베투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지만 움직임 범위가 좁고 마무리에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은디아에는 측면에서 속도는 있지만 크로스의 정확도나 컷인 이후 의사결정에서 여전히 기복이 있다. 게에는 경험이 풍부한 미드필더지만 전방 압박과 커버 범위 모두에서 이전보다 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진과 중원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험을 자초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롱볼 전개에 의존하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습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주도권 없는 경기를 지속하고 있어 흐름을 반전시킬 기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뉴는 경기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지셔닝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확실히 한 수위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브루노와 마운트의 중원 장악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호일룬의 박스 내 움직임도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에버튼은 여전히 베투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 루트에 머물러 있고 탈압박 실패 이후 역습 차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 팀의 전체 흐름을 비교해보면 공간 장악력과 템포 조절 모두에서 메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특히 3-4-3대칭 구도에서 윙백 활용도는 메뉴가 더 유기적이며 에버튼은 측면과 중원 모두에서 밀리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흐름을 만들 줄 아는 팀과 흐름에 휘둘리는 팀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메뉴는 점점 전체 전술 밸런스를 정비해가며 강팀다운 흐름을 되찾고 있다. 반면 에버튼은 배투의 피지컬에만 의존하는 전개 루트가 반복되며 수비 라인의 간격 관리도 흔들리고 있다. 조직력, 창의성, 집중도에서 모두 앞선 메뉴가 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흐름과 기세 모두 메뉴 쪽으로 빠르게 쏠릴 것이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무료 멤버방 오셔서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주력 픽 고배당 픽 공유해드립니다.